가해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아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올해 초에 아이브 장원영 님이 유튜브에서 활동하던 탈덕수용소라는 사이버 레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를 했죠. 다들 이 레카 어떻게 특정했지?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님이 그 방법을 밝히셨는데 일반인분들은 이게 좀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는 하더라고요. 원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북 이런 해외 SNS 매체들이 특히 명예훼손적 게시글에 대한 협조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런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은근히 협조가 잘 됐어요. 그 회사들도 나름 초창기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도 않았고 해서 협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일부 변호사님들이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냈다 이런 케이스들도 일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이고 또 일반인분들이 하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외국 회사들도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려서 찔끔찔끔 회신된 정보로 특정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국내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애초에 안 될 거예요 하고 대부분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와중에 저는 몇 차례 성공한 예가 있는데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는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도 있는데요. 제가 썼던 방법이 100% 성공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썼던 방법이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들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원영님의 변호사님이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장원영님의 방법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법에는 우리 법에는 없는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증거 개시 절차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서로 가지고 있는 문서나 증거를 서로 상호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이 절차에서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제3자에게도 정보 제공 명령을 법원이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장원영의 변호사님은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해당 레카의 이름과 주소, 광고 수입을 받는 은행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죠. 이렇게 88년생 박 씨가 특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법원에 정보 제공 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리걸피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일반인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또 명백하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니 가해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람을 잡아내야 되겠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상관없다 라고 하신다면 캘리포니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